부인이 설명해야 돼. 빨리. Let's go. Okay? 정부가 동성연애를 장려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왜 정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공적으로 장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냥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 아니에요. 남녀 결혼은 사랑 때문에만 아니에요. Go ahead. 한 쌍의 남녀 결혼을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좁게 느껴지는 결혼의 정의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때가 되어 정부로부터 동성연애 결혼이라는 수정 확대된 결혼 정의를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놓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은 단 3가지만 존재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장려할 수 있고 허가할 수 있고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시민들에게 경찰직을 장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직업을 갖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마약 거래를 법으로 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약 거래는 사회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경찰직은 우리 사회에 득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추럴 결혼을 장려하고 대부분의 관계 형태를 묵인 허가하는 반면 근친 상관과 소아 성 도착애를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근친 상관과 소아 성 도착애는 사회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내추럴 결혼은 우리 사회에 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추럴 결혼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내추럴 결혼은 출산을 장려를 통해 사회 고령화를 막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영소성을 보장해 줍니다. 2. 가장 안정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내추럴 결혼에서 길러진 아이들의 자살률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6배가 낮으며 혼외 자식을 낳는 비율도 반으로 삭감됩니다. 고등학교의 졸업률도 훨씬 높습니다. 3번째로 여성을 보호해 줍니다. 내추럴 결혼은 헌실적인 남녀관계, 결혼을 통해서 여성이 임신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지연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미칠 피해를 막습니다. 4번째, 관계에 헌신적인 남자를 양성합니다. 내추럴 결혼을 한 남자들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적으며 감옥에 가는 퍼센티지도 적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깡패 집단에 속해 거리를 활보하는 퍼센티는 작습니다. 5번째, 종합적으로 보면 내추럴 결혼은 시민 세금이 쓰여지는 범죄율, 가난, 복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내추럴 결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난을 겪는 퍼센티지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7배나 낮습니다. 범죄율은 반이나 낮으며 학업 성취율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도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내추럴 결혼은 사회에게 영속성과 안정성을 줍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이득이 됩니다. 그럼 동성연애 결혼을 한번 봅시다. 과연 사회에 어떤 득을 가져옵니까? 동성연애적 결혼은 사회 전체를 봤을 때 그 어떤 이득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실 전체에 해가 됩니다. 결혼의 정의를 동성연애 결혼의 기반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혼 구조의 기반을 그 자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내추럴 결혼은 다음 세대를 좋은 시민으로 기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동성연애 결혼은 시민들에게 섹스 파트너 관계를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내추럴 결혼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가족 형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구조 기반을 흔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미래의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내추럴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결혼은 예외의 경우죠. 대부분의 내추럴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관계는 남녀 내추럴 결혼 관계밖에 없습니다. 동성연애 결혼이 장려되는 곳을 보면 공립학교에서 동성연애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고 학부모와 동성연애 학교 수업 교재에 충돌을 일으키며 모 학부형 친동성연애 학교 교재를 놓고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모 씨는 유치원에서 친동성연애 학교 교재를 낭독을 거부함으로써 그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사업과 세금은 동성연애 관계 및 결혼을 지지하는 데 쓰여집니다. 또한 정부는 당신의 신앙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법정 공판, 사업주는 사업에서 자신의 신앙의 색을 띠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기독교인 사진가가 동성연애 결혼에 사진을 찍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정 소송을 당하다.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모 스포츠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추럴 결혼을 지지한다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당하다. 모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동성연애 결혼 반대책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당하다. 종교 자유 또한 정부 규제하에 놓이다. 모 학생이 동성연애 반대 의견을 내어놓다 학교에서 퇴학당하다. 동성연애 결혼하에 모 카톨릭 자선단체는 입양 서비스를 강제 중단당하다. 이거는 현대화네요, 여러분. 현대화. 한국어로 금방 와요, 이거 다. 계속. 정부는 동성연애 결혼을 장려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그 어떠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0%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 내추럴 결혼을 장려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은 벌써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반대성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법은 모든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의 행동을 평등하게 취급하진 않습니다. 동성연애 결혼과 내추럴 결혼은 다른 결혼을 가져오는 다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그 둘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성연애 결혼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에 차별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경찰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정부가 경찰직을 공익을 위해 장려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런 경우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정부 경찰직의 장려에 의해서 이득을 받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부가 내추럴 결혼을 지지 장려한다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이 차별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내추럴 결혼이 지지 장려될 때 사회 구성원 모두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성연애에 대한 관용 문제는요. 예, 동의합니다. 동성연애 결혼 지지자들은 좀 더 관용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관계자, 사회는 동성연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적인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벌써 동성연애 결혼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정부의 동성연애 합법화 없이도 죽음이 서로를 가를 때까지 헌실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부는 한 남자, 한 여자만의 결합만을 지지장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합만이 문명사회의 바로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입니다. 아주. 우리 부인이 아주 수고했죠. 그거 다 번역하느라서.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이런 시대에서 누구가 아버님을 정말로 붙잡고 살고 있는지 하고 누구가 트렌드 따를 건지 명쾌하게 나와요. 죽음은 아버님한테 뭘 말할 거예요? 천성경 162. 자, 천성경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7쪽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세주는 타락으로 초래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생애를 바쳐 희생의 길을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영광으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통곡하고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분입니다. 재림주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분입니다. 사탄한테 창녀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님은 사탄을 굴복하셨으니 이제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경배해야